어찌됐든 이런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그래도 국회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이런 사유화 또는 대법원의 대법관의 전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일단 그 실체에 관련해서 공선법하고 증감법상에 문면에 나타나 있는 그 모순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방송이나 이 스픽스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이 증감법의 이 조항을 대법원이 잘 해석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내용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원과 감정에 관한 법 중에서 네.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허위사실 유포, 공선법과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겁니까? 예, 그 조항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국회에 나와서 증언 또는 감정과 관련해서 한 발언 등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이 그 불이익 차원 말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검찰이 문제 삼은 그 부분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했던 발언들이에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선거 캠페인 중에 했던 발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 증감법상의 이 조항이 딱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선법은 적용하고 이 증감법에 있는 그 불처벌 조항은 아예 해석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대법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국회가 해결을 해주는 게 좋겠다. 입법을 통해서 네. 차라리 처벌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중에 벌어진 범죄에 관해서는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84조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 벌어졌던 일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조항 자체도 사실 좀 중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거를 이 상황에서 그냥 헌법 조항만 해석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해라 라고 국회가 하는 것은 책임을 좀 의무를 입법권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는 국회에게 의사를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1당과 2당이 뭐 각각 안을 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법률 조항을 형사소송법 안에다가 집어넣는 입법을 하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그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조항에 관련해 가지고 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든지 헌법소원이든지 하는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저런 오늘 아마 국회 법사위에 개정안이 제출이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두고 또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된 분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기소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중에도 언제나 그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위험을 갖게 둘 건지 아니면 그것을 법률적으로 방어해놓고 예방해놓고 만약에 이것이 헌법 제84조를 잘못 해석한 입법권의 행사라면 거기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부분은 국회가 권한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입법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해 놓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좀 여러 가지를 좀 든든하게 해 놓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6월 3일 이전에 다시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거고 일정상 그것은 안 네. 되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법원에서 헌법 제84조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조의대가 다시 나서서 이재명 너 대통령 자격 없어라고 결론이 날 것에 대비한 지금 입법 그것은 정확하게 명문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조희대 대법관의 대법원장의 어제 최근에 이런 행태는 교수님 제가 조금 교수 아니고 사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이게 질문이야. 정치 개입 맞죠? 글쎄요, 뭐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정치 개입 맞죠라고. 두 번째 대선 개입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죽었으니까 이재명도 같이 죽어야지 라는 예단과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제가 다른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좀 드리면 이재명은 원래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대통령을 아예 안 시켜야 해라고 하는 본인의 예단과 편견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야만 이 전체적인 그림이 설명이 된다는 게 저희 네. 지금 뭐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단과 편견으로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은 무효고요.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양심 이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률 해석을 온전히 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다. 제가 그건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을 좀 그분 입장에서 또 그리고 뭐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새겨 본다면 저는 하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법원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나라도 나서서 법원을 지켜야 된다. 이신 것 같고 그냥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림은 자 6월 3일 날 지금 현재 뭐 제일 지지율이 높으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이제 5년 대통령 임기 중에 거의 대부분의 이 대법관들을 다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절차가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은 하지만 지명은 할 뿐 국회에서 인사청문하고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후보는 임명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법조는 내가 좀 아는데 이분은 대법관을 하시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판단을 해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신 정계선 재판관 대법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분이에요. 그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쪽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쪽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보도도 다 됐습니다. 정 누구는 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명백한 흠이 있는 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이 막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원하는 사람 또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정부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여전히 대법원이 레버리지로 쓸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생사 여탈권일 수 있겠다. 그렇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네. 앞으로 이제 상고심까지 올라올 것이 뻔한 4개의 다른 사건들이 예.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검찰이 다른 뭔가를 찾아가지고 또 기소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형사권을 가지고 레버리지로 삼아서 제가 이렇게 추단하는 거는 그래도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해서라도 법원이 국회나 정당이나 정부로부터 이런저런 영향력을 받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다. 적어도 내 임기 동안은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잉한 생각일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디 나와서 본인 입장을 설명해 봐라. 뭐 이제 그 면책해 줄 때는 설명해 봐라.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그 변명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공간에서 사법부, 대법관, 대법원장이 고귀하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그들의 결정을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다 받아들이며 살아왔죠.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재명과 아무 관계없이 사법을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이고 이제 이런 것들의 가치를 더욱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제가 평론가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특정 후보를 특정 사건으로 엮어서 그것도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의 일을 가지고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은가요? 국힘은 정통성도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한덕수를 내세워서 그 이전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법부가 총동원이 돼서 이재명의 자격을 박탈한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다시 잡고 싶은가요? 사법부는 거기에 동조 또는 앞잡이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원래 모습이었는가요? 정말로 제가 참혹한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선택하는 것은 주권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것이다.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치를 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더 잘 만들겠다라고 최소한 내놓고 해야 되죠. 이걸 사법부까지 동원해서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단죄하고 심판해야 한다. 다만 이런 감정의 표현은 평론의 영역에서 가능하지만 국회가 민주당이 어떻게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수단으로 법적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보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면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법원 개혁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이제 아마 그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벌써부터요.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헌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헌법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원, 특별히 대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네, 예. 첫째는 대법관의 숫자를 법원 조직법을 바꾸어서 좀 늘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대법관의 임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더라도 결국 이제 민주당과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헌법에 대법원에다가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네. 아주 특이한 조항인데요. 1960년도 초에는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대법관 숫자는 늘리지 않고
그 전원 합의체를 대법관들로만 구성하게 하고 일반 사건들은 대법관 아닌 그 당시엔 대법원 판사라고 불렀는데 네. 이분들을 통해서 재판하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다. 자, 현행법으로 충분히 있다는 거고 네. 제가 교수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면 한 번 더 나와 주실 수 있죠. 꼭 제가 초청을 하고 싶고요. 오늘 사법부의 개혁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국은 헌법학자이면서 대학에서 지금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이국은 교수님을 통해서 사법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뭔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제대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시간, 좋은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저도 많이 느끼고 더 열심히 평론을 넘어서서 이런 또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국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우리 138만 구독자가 달성이 됐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이 영상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오늘 이 인터뷰는 여러분들만 들어서 아 이게 너무 좋았다라고 하신 분은 공유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싸울 수 있고 우리 민주주의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 우리가 수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반드시 지켜내고 그리고 키워나간다는 자세 흐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픽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인터넷 비교원과 경성한우 광고 지금까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저희들 또 멤버십 제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스픽스에 가입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까지 덧붙이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